자, 그러면 우리 써봐 5회 28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써봐가 어려운가 보다. 좀 꽤 질문이 있네요. 그치? 한번 같이 볼까요? 우와, 엄청 문제네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탁자 위에 6개의 동전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일렬로 놓여있다. 6개의 동전과 1개의 주사위를 사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모 박스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주사위를 던져서 K라는 눈이 나오면 K번째 동전을 뒤집겠다 이 소리네요.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즉 1이 나오면 첫 번째 동전 뒤집기, 뭐 2가 나오면 두 번째 동전 뒤집기,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위의 시행을 4번 반복했다라고 돼 있었고요. 즉 그러니까 뒤집어진 횟수는 총 4번일 겁니다. 6개의 동전을 뒤집는 횟수는 4번일 거고요. 그때 1번부터 4번째 자리까지 동전 중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는 개수가 홀수일 때 거기서 끊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전 사건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1번부터 4번의 동전, 즉 앞쪽에서 1번부터 4번까지의 동전 중에서 앞면의 개수가 홀수인 사건을 원합니다. 앞면이 개수가 홀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뭘 구해주고 싶냐면 4번째 자리의 동전이 앞면인 사건을 구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동전 모두 지금 현재 상태에 모두 앞면으로 놓여져 있어요. 맞아요? 모두 앞면으로 놓여져 있어. 그럼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동전에 뒤집어진 획수를 각각 A, B, C, D, E, F라고 볼게요. 자, 됐죠? 각각의 동전이 뒤집어진 획수를 A부터 F까지로 볼게. 그러면 우리는 시행을 몇 번 했어요, 지금? 시행 몇 번 했어? 4번 했지. 그러면은 뒤집어진 획수의 총합은 무조건 뭐가 돼줘야 돼? 4. 그쵸? 4번 뒤집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A, B, C, D, E, F 얘네들의 합은 무조건 4가 돼줘야 된다라는 사건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전 사건,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전체 사건은 1번부터 4번에 즉 A, B, C, D 여기에 앞면 개수가 홀수개가 돼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뒤집어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를 조금 더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지금 현재 앞면으로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뒤집으면 뭐가 돼? 뒷면, 그치? 근데 한 번 더 뒤집어주면 앞면 이렇게 되잖아. 그럼 홀수번 뒤집어주면은 뒷면이 나오는 거고 짝수번 뒤집어주면 다시 앞면 되는 거 맞죠? 각각의 동전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안 뒤집어주거나 또는 짝수번 뒤집어주게 되면은 무조건 앞면이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홀수번 뒤집어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뒷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앞면 개수가 홀수라는 것은 4개 동전 중에 2개 동전이 앞면으로 보인다는 소리잖아. 4개 동전 중에서 홀수개 동전이 앞면으로 보인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홀수개는 뒷면으로 보인다는 소리겠네요. 자, 제 말이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1개만 앞면으로 보이면 3개가 뒷면으로 보인다는 거고 3개가 앞면으로 보이면 1개는 뒷면으로 보인다는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러면 요 A, B, C, D 요 4개의 동전만 살펴보기로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중에서 짝수인 것의 개수가 홀수개다라는 소리네.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왜냐면은 짝수이거나 안 뒤집었을 때 앞면 보인다는 소리니까. 그치? 즉 4개의 숫자 중에서 홀수개의 숫자가 0 아니면 짝수라는 소리고 그럼 또 나머지 홀수개의 숫자는 홀수라는 소리네요. 자, 제 말이 됐나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4개 수의 합 중에서 그러니까 4개의 수 중에서 홀수개는 홀수고 홀수개는 짝수고 이렇게 생각할게요. 이것만 생각해도 되죠. 어차피 4개 수가 있으니까 그치? 홀수개가 홀수면 당연히 자동적으로 나머지 홀수개는 짝수겠죠. 자, 제 말이 됐나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이 4개 수의 합이 지금 4개의 수 중에서 홀수개 숫자가 홀수개여야 되니까 홀수가 1개 있을 때와 홀수가 3개 있을 때로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홀수개가 한 개였을 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요 4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너는 홀수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지? 자, 쌤 말 이해돼요? 4개의 숫자 중에서 한 숫자가 일단 홀수여야 된다는 소리니까. 내 말 이해돼요? 지금 A, B, C, D 중에서. 자, 그러면은 4C1 이렇게 들어가실 거고요. 자, 됐죠? 4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 홀수가 한 개여야 된다. 얘들아, 이거는 잠깐만, 이거 4C1이라고 하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4C1 하고 나서 우리 케이스를 2개로 나눌게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4번의 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 4개의 숫자의 합은 일단 4 이하가 돼줘야 되거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홀수 하나를 선택을 해주고 A, B, C, D 중에서 하나 선택해주고 그랬을 때 예를 들어 A라고 하면은 A가 홀수라고 하면은 A가 1일 때와 A가 3일 때로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주는 게 낫겠어요. 자, 제 말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홀수가 3개 있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4개의 숫자 중에서 3개를 골라서 예를 들어 A, B, C를 골랐다고 하면 A, B, C는 모두 홀수여야 돼. 자, 제 말이 이해됐어? 그러면 A도 1이고 B도 1이고 C도 1이라는 소리니까 당연히 이제 D라는 친구는 뭐 0 아니면 1이 되는 거겠죠? 근데 0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은 D라는 친구도 1이 돼버리면 홀수가 4개 돼버리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이때는 D가 0인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A가 1이었을 때에는요.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다 짝수로 구성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친구는 이제 4 이하가 돼주기는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모두 짝수여야 해요. 자,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어차피 0개여도 되고 짝수개여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2B 프라임, 이거 2C 프라임, 이거 2D 프라임 이렇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이 됐죠? 왜냐면 나머지 3개는 짝수여야죠. 그리고 연계도 가능하잖아요. 제 말이 이해되지? 그러면은 요거는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이 2 이하다라는 거니까 우리 부등식의 해개수는 어떻게 풀기로 했죠? 한 문자 더 추가해가지고 이퀄 2 이렇게 붙이기로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제 말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거는 4H 2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이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A가 3이었을 때를 생각을 해볼게. 그럼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친구는 1 이하가 돼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B 프라임, 2B 프라임, 그 다음에 2C 프라임, 그 다음에 2D 프라임 이 친구가 1 이하여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럼 사실은 000밖에 답이 없겠죠? 그쵸? 000밖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여기는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들어가실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지?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약간 깨름칙한 게 뭐냐면 얘들아 이게 시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그 나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를 2번 선택했고 얘를 1번 선택했고 얘를 1번 선택했다고 치면 우리가 1, 2, 3, 4라는 시행에다가 A 2개와 B, C를 배치하는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 말이 이해돼요? 단순히 방부등식 해개수로 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거는 그냥 순서상을 다 찾아주고 거기서 확률값을 계산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시행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1, 2, 3, 4 시행에서 A가 만약에 2개를 뽑았다고 치면 A가 2번 뽑혔다고 치면은 우리가 A라는 친구를 어디다가 배치해줄 건지도 신경을 써줘야 되잖아. 제 말이 단순 방정식의 해개수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처음에는 방정식의 해개수로 풀면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냥 좀 몇 개 조사합시다. 좀 몇 개 안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 잠깐만 지울게요. 여기 지우시고 순서상 그냥 다 찾읍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홀수 개수가 한 개였을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홀수 하나 뽑아줬으니까 A 하나 뽑아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B, C, D의 합이 3 이하가 돼줘야 된다라고
BCD의 합이 4 이하가 돼줘야 된다 했으니까 예를 들어 A가 1일 때와 A가 3일 때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1이었으니까 BCD의 합이 3 이하이다. 이거 풀어주시면 되겠고, 가능한 케이스가 뭐가 있냐면 0, 0, 0. 이거 가능하죠? 됐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0, 0, 2. 이것도 가능하죠? 됐죠? 그 다음에 0, 0, 얼마가 있죠? 또 0, 0, 2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말고는 없지 않아요? 그치? 나머지는 다 짝수가 돼줘야 되잖아. 제 말이 이해돼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케이스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가 3이었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은 BCD의 합이 1이 돼줘야 되는 거니까 이때는 0, 0, 0밖에 없겠네요. 자, 돼요? 그러면은 고로 요 케이스는 뭘 말하는 거냐면 총 4번의 시행을 했을 때 우리가 A 하나만 선택해줬고 여기는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E랑 F라는 친구는 2번 선택을 해줬다 이 소리인 거죠. 자, 제 말 이해됐지?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합시다. 자, 요거 계산해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4번의 시행에서 A는 한 번 골라줘야 돼. 제 말 이해되지? 그러니까 4C1, 4개 시행 중에서 하나의 시행을 골라가지고 A라는 친구를 선택을 해주셔야 되니까 A라는 것은 주사위 1을 뽑았다는 소리라서 6분의 1의 1제곱 이렇게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BCD는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나머지 3개의 시행에서는 E랑 F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했다는 소리겠지? 그러니까 6분의 2라는 친구의 세제곱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제 말 이해됐나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A는 한 번 골라줬고 그 다음에 이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2번 더 선택해줬다는 소리잖아요.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럼 3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 더 골라주셔야 되겠고요. 누구를 2번 고를 건지.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은 4C1, 4개의 시행 중에서 A라는 친구는 한 번 선택해줬으니까 6분의 1. 됐죠?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시행 중에서 2개의 시행에는 이 친구를 골라줘야 되니까 32 곱하기 이 친구를 선택하는 확률도 6분의 1이겠죠? 6분의 1이라는 친구의 제곱. 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의 시행에서는 우리가 E 또는 F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6분의 2의 1승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 시행 중에서 A를 3개 골라줘야 되니까 4C3 4개 시행 중에서 3개 골라주시고 6분의 1이라는 친구는 세제곱. 그럼 나머지 하나의 시행은 E 또는 F를 뽑아줘야 된다는 소리니까 당연히 얼마가 됩니까? 6분의 2의 1승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수 3개를 뽑았을 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4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요거 하나 이렇게 뽑았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G는 무조건 빵이 돼야 되고요. 나머지 E랑 F 중에서 한 번 더 골라주시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러면 4C3 했고요. 홀수 골랐고요. 그 다음에 4C3 아니죠. 4C3가 아니죠. 뭐였지? 그거 4C1 4개 중에서 하나의 시행에서는 E 또는 F를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6분의 2의 1승.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의 시행에서는 홀수를 하나씩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3팩 해주셔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1번, 2번, 3번 공을 골랐다고 치면 1, 2, 3이라는 공을 3개씩에다 나열시켜줘야죠. 제 말 이해됐지? 그리고 6분의 1에 3승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전사건 나오실 것 같습니다. 자, 제 말 이해될까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4번째 동전에서는 무조건 앞면이길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4번째 동전이 앞면이려면은 4번째 동전을 선택하지 않거나 또는 2번 선택하거나 또는 4번 선택해줘야죠.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4번째 동전이 앞면이려면 얘를 아예 안 선택하거나 또는 2번 선택하거나 그 다음 4번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4번 선택해버리게 되면은 모두가 다 앞면 돼버리잖아. 1, 2, 3, 4라는 친구가. 너도 앞면 된 거고 얘네들도 아무것도 선택 안 됐으니까 다 앞면 되는 거고. 그치? 그래서 얘가 선택 안 되거나 얘가 2번 선택되는 것만 분자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우리 분자 사건은 노란 색깔로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분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홀수가 1개 뽑혔을 때랑 3개 뽑혔을 때로 케이스 나눠볼게요. 자,
자, 그러면은 홀수가 한 개였을 때 그러면은 네 번째 동전 제외하고 세 개의 동전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누구를 홀수번 뒤집을 건지. 됐지? 그래서 32번 먼저 선택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친구를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요거는 한 번 뒤집는 거고 사라는 친구는 우리가 안 뒤집었거나 두 번 뒤집어주면 되는 거 맞죠? 제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주도록 할게요. 되나요? 자, 그러면 네 번의 시행 중에서 얘 한 번 선택을 해주고 나머지 세 개의 시행에서는 E랑 F라는 친구만 세 번 선택해주는 거. 요거 가능하죠? 자, 제 말 이해되죠? 그래서 40원 들어가시고 6분의 1, 1제곱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3분의 2라는 친구의 몇 제곱? 세제곱 요거 써주시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은 선택 안 한 거예요. 네 번째 시행을 선택 안 해서 네 번째 동전 앞면으로 보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우리가 네 개의 시행 중에서 이 친구 한 번 선택을 해주시고 얘를 두 번 선택해 주시고 나머지 하나의 시행에서는 E 또는 F를 한 번 선택해 주는 거 요거 가능하죠? 자, 제 말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이 친구도 40원 4개 시행 중 하나 골라. 그래서 A 하나를 선택해. 그리고 나머지 3개의 시행 중에서 두 번 골라. 거기서 4를 두 번 선택해. 6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시행에서는 누구 선택해주면 돼? E 또는 F. 6분의 2의 1승.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됐죠? 이게 이제 분 잘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홀수가 3번 쓰였을 때도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홀수를 3번 이제 썼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4라는 친구는 무조건 안 써줘야죠. 그치? 요거를 하나씩 썼다고 치면은 여러분들이 요건 안 써줘야지 이거 두 번 써주시면은 5번 시행을 한 거잖아. 내 말 이해되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홀수를 고르는 방법은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얘네들을 하나씩 골라줘야 돼요. 제 말 이해돼? 그래서 요거 하나씩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EF 중 하나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의 시행 중에서 하나의 시행에서는 E 또는 F를 골라줘야 되니까 3분의 2라는 녀석의 왜 이러죠? 6분의 2죠? 6분의 2라는 녀석의 1승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A, B, C 하나씩 골라주면 되니까 6분의 1에 3승 해주시되 우리가 3팩 해주셔야죠. A, B, C를 나열하는 방법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따로 해주시고 분자이체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 요거 지워도 돼요? 자, 우리 30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X라는 친구는요, 0, 1, 2, 3, 4, 5, 6이고요. 자, 그 다음에 Y라는 치역은요, 0부터 10까지래요. 0, 1, 2, 10까지 가능하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가번 조건에서요, F2라는 친구는 이미 2라고 결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당연히 F0, F1, F2, F3, F4, F5, F1, 네. 그 다음에 F5, 그 다음에 F6 이렇게 이 7가지의 함수값을 다 결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 됐나요? 자, 그랬을 때 나번 조건을 보니까 6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n이 Fn-1보다 항상 크거나 같대. 이게 무슨 말이야?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얘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 이 소리잖아.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답은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라는 친구에다가 Fn-Fn-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웃하는 두 함수값의 차라고 볼 수가 있는 거 맞죠? 그치? 이웃하는 두 함수값의 차에다가 그걸 다시 F에다가 합성시켰을 때 얘가 0이 되게 만족하는 6 이하의 자연수의 M의 개수는 3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F2라는 친구가 1이기 때문에 그치? F2라는 친구가 1이란 말이야. 그러면 F0이나 F1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만 가질 수 있는 거 맞죠? 그런데 얘네 둘 다 모두 1이면 안 돼요.
자, 얘네들과 모두 1이면 왜 안 되냐면 그러면 함수값이 단 한 번도 0을 못 가지는 거잖아. 맞아요? 이 f라는 함수는 단 한 번도 0이라는 함수값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답은 조건에서 이 친구를 f에다가 합성시켰더니 뭐가 나와줘야 된대? 0이라는 게 나와줘야 된대요. 그럼 f라는 함수는 반드시 함수값 0을 선택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줘야 된다는 소리잖아. 이해돼? f라는 함수의 치역에, 즉 함수값들의 모임에 이미 0이 없는데 갑자기 합성함수에서 0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없죠. 얘도 숫자예요, 숫자. f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주면은 0이라는 녀석이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러면은 f라는 함수는 반드시 함수값 0인 게 존재해야 돼요. 자, 제 말 이해됐어요? 그러면 무조건 일단 0이 돼야 되는 놈은 누군가요? F0이죠. F0이 만약에 1이어봐. 그럼 F0은 무조건 1이야. 자, 내 말 이해돼? 그러니까 F0은 무조건 0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케이스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F1이 0일 때와 F1이 1일 때로. 자, 제 말 이해됐어요? 이건 케이스 딱 두 개로 나누는 거야. F0은 무조건 0이어야 돼. F가 0이라는 함수값 안 가지면 답은 조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우리 케이스 두 개로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F0이 0이고 F0은 확실히 0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F1도 0일 경우. 자, 그 다음에 F2라는 친구는 지금 1인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함수값의 차를 F에 합성시켰을 때 0이 되는 녀석이 몇 개여야 된다고? 3개가 돼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미 두 함수값의 차 F1 빼기 F0이 우리는 얼마인 거 알고 있습니까? 0인 거 알고 있죠? 그치?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F2 빼기 F1 요거는 얼마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걸 다시 F에다가 합성시켜봐. 왜냐면 F에 합성시켜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0을 F에 합성시키게 되면 F0 이렇게 되죠? F0은 0인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일단 벌써 한 개 생겼어요. 자, 그 다음에 F2 빼기 F1이 1이죠? 그거 다시 F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럼 F1 이렇게 되죠? F1 0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벌써 두 개나 나왔어. 자, 그럼 하나 더 나오려면 두 함수값의 차가 0이거나 두 함수값의 차가 1인 친구가 단 한 번 더 나와줘야 된다 이 소리잖아. 자, 내 말 이해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나머지 친구들을 살펴볼 거야.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도 누굴 살펴볼 거냐면 정확하게는 두 녀석의 차, 두 녀석의 차, 두 녀석의 차, 두 녀석의 차. 이 두 녀석의 차가 0 또는 1인 게 딱 한 번 있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좀 문자로 잡을까요? 자꾸 두 녀석의 차 말하기 힘들어 죽겠어. 알았지? 그래서 얘를 A, B, C, D라고 잡아봅시다. 됐죠? 두 함수값의 차를 A, B, C, D라고 각각 잡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요. 일단 절대로 9를 넘어설 수 없어요. 왜냐면 F2가 1이고요. 최대 F6은 10까지만 가능하거든요. 함수값이. 공력이 10까지밖에 안 돼요. 그치? 그럼 최대 10까지밖에 안 돼요. F6이. 그러면은 당연히 1로부터 두 녀석의 차를 다 더해주면 F6값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두 녀석의 차가 9를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F6이 최대 10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A, B, C, D의 합은 최대 9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 4개 A, B, C, D 중에서 한 놈만, 한 개만 0 또는 1이어야 한다. 이것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A, B, C, D 중에서 하나만 0 또는 1이어야 된다. 자, 됐지? 그러면 우리가 뭐 하나 나눕시다. 그냥 케이스 나눠. 헷갈리니까 케이스 하나 나눠. 자, 첫 번째 1이 한 개 있는 경우. 자, 두 번째 0이 한 개 있는 경우. 자, 됐나요? 케이스 두 개로 나눌게요. 자, 그러면 1이 한 개 있을 때 생각해야 되니까 A, B, C, D 중에서 하나 골라줘야지. 사시원. 됐어요? 그럼 A가 1이라고 치세요. 자, 그럼 우리는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친구가 몇 이하이길 원한다? 8 이하이길 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 놈이 1로 결정됐으니까요.
그리고 이 B, C, D라는 친구는 절대 1이어서도 안 되고 절대 0이어서도 안 되죠. 그럼 최소 몇 이상이어야 된다 소리야? 2 이상. 그렇지. 그치. B, C, D는 최소한 2 이상. 그럼 B', C', D'은 몇 이하? 2 이하.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자, 제 말이 이해돼요? B도 2 이상, C도 2 이상, D도 2 이상이니까. 자, 그럼 이거 우리 방정식의 해계수 문자 하나 추가해서 이퀄로 바꿔주는 거 알죠? 그치? 그럼 4H2 되는 거 맞지? 4H2? 언더스탠드? 다 이해되지? 도와줘? 자, 그러면 4C1 곱하기 4H2 이렇게 들어갑시다. 자,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0이 한 개 있을 때도 생각을 해볼게요. 자, 0이 한 개 있을 때도 어찌됐든 4개 중에 하나 골라줘. 4C1. 자, 그 다음 곱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라는 친구는 몇 이하여야 돼? 9 이하여야 돼. 자, 그런데 똑같아. B나 C나 D는 절대 1이어서도 안 되고 0이어서도 안 돼요, 이제. 자, 그쵸? 그러면 얘네들 최소 2 이상이기 때문에 B', C', D'은 최소 몇? 3 이하. 이렇게 들어가야죠. 됐죠? 자, 그러면 문자 하나 추가해서 equal 3으로 바꿔주시면 되니까 4C1 곱하기 4H3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됐니? 자,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 더해주고 이거 더해주면 일단 끝나는 거야. 첫 번째 케이스. 됐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뭐겠어요? F1이 1일 때겠죠. 그러면 F0은 1이가 0이고 F1은 1이고 그 다음에 F2는 1일 때. 자, 됐지? 자, 그러면 우리 두 함수값의 차를 봐야 돼. 자, 얘네들의 차는 F1 빼기 F0이고 그거는 얼마예요? 1이에요. 자, 두 녀석의 차는 F2 빼기 F1은 0입니다. 자, 그걸 각각 F에다 넣어봐야 돼요. 자, 그러면은 1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F1은 0 안 되죠? 그치? 이거 카운트 안 됩니다. 자, 근데 얘는 되죠? F2 빼기 F1은 0이잖아요? 0 여기다가 넣어봐. 그럼 F0은 0이잖아. 그치? 그래서 하나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황에서는 몇 개가 나와줘야 돼요? 2개가 나와주면 되겠죠. 자,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지금 첫 번째 케이스 푼 거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 여기다가 풀게요.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똑같아. 어찌됐든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몇 이하여야 된다? 9 이하가 돼줘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2개가 0이어야 된다 소리죠. 왜냐면 0일 때만 함수값이 0일 수가 있거든. 두 번째 케이스는 0일 때만 함수값이 0일 수가 있는 거거든. 첫 번째 케이스는 0 또는 1이면 0이 될 수 있었는데. 제 말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건 더 쉬운데요? 자, 그쵸? 2개가 0이어야 되니까 4개 중에서 2개 골라줘. 걔네들은 0으로 지정해. 그럼 예를 들어 얘네들이 0이라고 쳐. 그럼 C랑 D는 9 이하가 돼줘야 되는데 C랑 D는 절대 0이면 안 되잖아. 그럼 C' 더하기 D'이 7 이하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럼 문자 하나 추가해서 equal 7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럼 3H7 끝. 됐어요?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끝. 자, 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됐다. 해석했어요. 어렵네. 이거 맞춘 사람 있어요? 맞췄으면 이제 너네 맞춘 사람이 선생하면 돼요. 혹시 서영이 맞췄니? 서영이 선생님 해 이제. 아니야? 못 맞췄어? 맞춘 사람 있어요? 아영이 맞췄어? 안 맞췄어? 아쉽네. 아영이 맞췄으면 오늘 아영이가 수업 못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치? 얘가 이거 맞췄으면 솔직히 화통은 100점이지. 이거 맞추면은 화통 공부하지 마세요. 그냥 딴 거 빨리 공부하면 돼. 알지? 화통 그냥 좀 심심하면 좀 풀고. 그치? 수원하기 싫네 하면 좀 풀고. 그치? 좀 숱하다 좀 귀찮네 하면은 뭐 동전이나 뒤집어 볼까 하면서 좀 풀고. 그치? 이러면 된다. 이거 어렵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우리가 6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6회는 똑같이 28, 29, 30이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와. 자, 우리 6회 28번 봅시다. 또 함수야, 또 함수. 자, 그쵸? 29번부터 합시다. 알았지? 자, 왜? 함수 지겨워. 자, 29번부터 하고 28하고 30 합시다.
볼게요. 이산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은 0, 1, 2고요. 확률 변수 y는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확률 변수 x, y가 a랑 k에 대해서 p, x는 0은 k 곱하기 p, a 이상 5.8 이하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px는 1은 k 곱하기 p의 5.8 이상 10 이하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x는 2, 요거는 k 곱하기 p의 y는 10 이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너네 이산확률 변수는 확률 변수 0, 1, 2 가진다며. 그치? 그러면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을 다 더해주면 확률은 무조건 얼마가 됩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1은 이렇게 써줍시다. 다 더한 거예요. 자, 모두 K를 갖고 있으니까 K로 묶어. 자, K로 묶은 다음에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를 계산해 주시면 A 이상의 확률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 맞죠? A부터 5.8, 5.8부터 10, 10 이상 이렇게 합쳐주면 그래서 P A 이상, Y가 A 이상 이렇게 우리가 하나는 도출해 줄 수가 있다. 뭐 이런 소리네요. 그치? 그러니까 Y 이상일 확률은 K분의 1이다. 뭐 이런 소리인 것 같아. 됐지? 자, 그랬을 때 EX는 1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EX는 1일 때.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평균이 얼마다? 1이다. 그치? 그럼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변수가 0이 있고 1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런데 평균이 정확하게 1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0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은 정확하게 어떻다? 같다. 이 소리죠. 이 정도 상식은 알고 있어야죠. 그쵸? 0일 때 확률과 2일 때 확률이 같아야죠. 그치? 그래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확률 변수 중에서 정가운데 친구가 이제 평균으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제 말이 이해됐죠? 그래서 이 친구의 확률값을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t라고 할까요? 그럼 이 녀석의 값은 t죠? 그럼 이 녀석의 값은 1-2t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진짜로 이렇게 둬야지만 평균이 1로 나옵니다. 계산해보세요. 알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덧썼고 70a 플러스 k 값을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산해봅시다. 얘들아, 너네 이렇게 두는 순간 딱 느낌이 와야 돼. 너의 확률값과 너의 확률값이 어떻다는 소리야? 같다는 소리잖아요. x가 0일 때 확률값과 x가 2일 때 확률값이 이산확률 변수에서 같아줘야지. 그치? 그래야 평균이 1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너의 값과 너의 값이 지금 이퀄, 쌤쌤 이 소리야. 쌤쌤 똑같아 이 소리야. 자, 됐어? 자, 그러니까 이제 정규분포 표를 주신 거죠. 자, 지금 5.8,5의 제곱을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Z로 바꿔. 그럼 P. 자, Z로 바꿉시다. A 빼기 5.8. 자, 그 다음에 이제 5로 나눠주면 되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Z, 이거는 0.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P에 Z. 그 다음에 이제 5분의 10-5.8 이렇게요.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의 면적값과 이 녀석의 면적값이 정확하게 어때야 된다? 같아줘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자,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같아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얘는 사실상 뭘 말하는 거냐면 요거는 뭐 이 정도는 계산해줄 수 있죠? 0. 얼마인가요? 요거에서 요거 빼주면 4.2죠? 그치? 여기 8.4네요. 8.4. 0.84. 그치? 그러니까 0.84 이상 지역의 넓이야. 그치? 0.84. 그 다음에 얘는요, 0부터 얘까지래요. 그러면 0부터 얘까지의 면적값, 요거죠. 됐지? 그러면은 여기 넓이랑 여기 넓이가 정확하게 같아야 되는데, 우리 여기 넓이는 계산해줄 수가 있잖아요. 왜냐면 문제에서 0부터 0.84까지 면적값을 0.3이라고 줬잖아. 그럼 여기는 0.2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반대로 여기가 얼마가 돼줘야 돼? 0.2가 돼줘야 되잖아. 그치? 그럼 0.2라는 확률값을 만들어주는 지역 0.52라고 돼 있지. 0.52. 그러면은 여기 지역이 얼마가 돼줘야 돼? 마이너스 0.52가 돼주면 그만이잖아. 맞아요? 이거 너무 쉽네.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0.5이어야 돼. 그럼 A값이 나와요? 안 나와요? A값이 나오죠?
그쵸? A값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거 지금 방금 뭐라 그랬냐? 0.2라는 거 구해놨잖아. 이 녀석의 확률값. 그럼 0.2에다가 0. 잠깐만. A 이상이구나. 이걸로 계산해야 돼. 이거랑 이걸 섞어봤어요. 이거 봐야 돼요? 죄송해요. I'm so sorry. 자, 여기가 A 지역이겠죠? 그치? 그러면 A 이상 지역의 면적값이 얼마가 돼줄 수밖에 없냐면 0.2에다가 0.5니까 0.7이죠? 됐죠? 그러면 0.7K가 얼마가 돼줘야 돼? 1이 돼줘야 되니까 K값이 나왔다. K값이 나오잖아. 그치? 끝! 됐죠? 요건 쉽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28번 할게요. 맞춘 사람 좀 있어요? 몇 명 있나 보기나 하자.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산확률 변수 잘 알고 있고, 그치? 정비분법 그래프도 잘 해석했고 잘했어. 자, 이제 28번 문제 한 번만 봅시다. 자, 문제 볼게요. 자, 가본 조건을 보니까 얘들아, 가본 조건은 아주 쉬운 조건이죠? 그치? F1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중복적 써라 이 소리네. 너무 그냥 기본 조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봅시다. 자, 나번 조건은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fk가 n이다. 이게 무슨 말이니? n이라는 함수값을 만들어주는 k들, 이거 보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값을 가지는 친구들을 다 봐라 이 소리야. 왜냐면 n은 모든 자연수래.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n이 딱 결정됐을 때, 그치? 그때 그 값을 만들어주는 모든 k들을 다 살펴봐 이 소리야. 그랬을 때 k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대? 4 이하가 돼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동일한 함수값을 선택한 친구들이 3개이거나 뭐 4개이거나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없거나 이거야. 근데 너네 최대 함수값이 몇 개 있냐? 6개 있지? 그럼 4개 이하 볼 거야? 차라리 5개거나 6개일 때를 보는 게 낫지 않겠어? 같은 값을 선택한 친구들이 5개거나 6개일 때. 이게 훨씬 더 케이스가 적지. 4개일 때, 3개일 때, 2개일 때, 1개일 때, 아예 다 다를 때. 아, 그치? 영은,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K의 개수요, K의 개수. K의 개수. K의 개수가 4개 이하래잖아. K가 4 이하가 아니고요. 그치? K의 개수가 4개 이하다. 그러니까 같은 값을 선택하는 K의 개수가 4개 이하라고. 제 말이 이랬어. 그럼 아예 없을 수도 있잖아. 다 다른 함수값을 선택해버리면 같은 값을 선택한 K가 없는 거잖아. 자, 제 말 이해됐지? 자, 아무튼 그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여사건 생각할 거야. 그래서 나는 무조건 가에서 나의 여사건 뺄게. 그게 맞지? 그러면 나의 여사건은 뭐예요? FK라는 친구가 N이라는 값을 가지는 그 K들의 개수가 5개거나 몇 개다? 6개이다. 이 소리죠. 5 녀석이 다 동일한 값을 가지거나 6개 다 똑같거나 이 소리야. 자, 제 말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리 쉬운 거 합시다. 쉬운 거. 쉬운 건 얘잖아. 그치? 쉬운 건 얘야. 그러면 F1, F2, 대대대대 이퀄 F6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얘네들의 함수값 하나만 골라주면 되겠죠? 자, 함수값 1, 2, 3, 4, 5, 6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주면 되겠지? 그치? 6가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6가지. 그치? 자, 그 다음 이거 봅시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5 놈이 같은 놈이어야 된다 이 소리잖아. 자, 그럼 딱 2가지 케이스밖에 없어요. 왜? 중복조합이거든요. 지금 중복조합,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배치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5개가 같으려면 제일 작은 놈만 혼자 외톨이고 나머지 다 같거든요. 맞죠? 또는 가장 큰 놈만 외톨이고 나머지는 다 같은지. 이거밖에 없죠. 크기순 배치잖아요. 크기순 배치. 그럼 5개는 똑같고 한 놈만 다르다 이 소리잖아. 그럼 중간 놈이 다를 수가 없죠. 그치? 중간 놈이 달라버리면 이 중복조합이 깨져버리잖아요. 자, 제 말이 이해됐나요? 그래서 딱 2가지 케이스고요. 그럼 얘들아, 얘도 뭐 해주면 돼? 그냥 F1이 선택할 함수값과 F2부터 F6이 선택해줄 함수값 그냥 2개 골라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함수값 1, 2, 3, 4,
중에서 6개 중에서 2개 골라. 그럼 작은 게 F일 거고 큰 게 F2부터 F6까지의 값이겠지. 그치? 6C2네요. 6C2. 자, 제 말이 돼요? 마찬가지로 얘도 보겠어요. 6C2겠죠? 니 거 결정해주는 거. 6개 함수값 중에서 2개 골라주면 되잖아. 6C2. 자, 됐어요? 그래서 너의 준 걸 가에서 빼주시면 돼요. 됐죠? 가는 중복조합이니까 계산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치? 쉽다. 6H 6에서 이거 다 더해서 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도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사실 경우의 수 문제라기보다는 나는 함수 해석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 아까도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합성함수 이거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아니까 계속 끄덕이더라고. 이해를 막 하더라고. 근데 그걸 니네가 시험장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제 함수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너네가 경우의 수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함수 해석을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이 문제도.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번 문제도 한 번만 보도록 합시다. 자, 30번 문제는 흰공과 검은공이 6개 이상 들어있는 상자와 흰공 2개, 검은공 2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머니가 있고요. 난 지금 검은 색깔 2개가 있고 흰색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공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최소 6개 이상의 공이 충분히 들어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주머니에서 임의로 하나의 공을 꺼냈을 때 꺼낸 공의 색을 확인한 후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서 꺼낸 색과 똑같은 공 하나를 상자에서 꺼내서 넣기 시작하겠다. 이 소리네요. 맞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흰색 공을 뽑았다고 치면 흰색 공이 이제 몇 개 되는 거야? 3개 되는 거고 검은색 2개 되는 거예요. 맞지? 꺼낸 공 다시 넣으면서 꺼낸 공과 같은 색깔 공을 저 상자에서 넣겠다. 이 소리니까. 사실은 이 상자에서 흰색 공과 검은색 공이 몇 개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있다라는 뜻에서 6개 이상이라고 한 거야. 왜냐면 6번 시행할 거거든. 그치? 6번 시행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검은 색깔 6번 다 뽑혀도 문제 없게끔 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냥. 별다른 조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가 읽어보면서 파악해야 돼. 문해력 중요해요. 박통은.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2점이 더 좋아. 이런 것 때문에. 그치? 국어 힘들거든. 사실 저도 이런 거 학창시절에 잘 풀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장난 아니었어. 미스가 장난 아니었어. 화통은. 국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을 신경 써줄 때와 신경 써주지 않을 때를 구분해줘야 돼. 알지? 이런 거에 매몰되면 시험장에서 갑자기 당황해서 저런 거에 매몰되면 시간만 빼앗겨요. 알았죠? 오케이. 자, 아무튼 필요가 없다. 중요하지 않아. 자, 그랬을 때 6번 반복했을 때 n번째 시행 후 주머니에 들어있는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를 AN, BN이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A6분의 B6이 자연수더래. 자, 이게 전사건이죠. 자, 이때 6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AK가 BK보다 작거나 같은, 즉 몇 번의 시행을 하더라도 검은 색깔 공의 개수가 흰 색깔의 공의 개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자, 제 말이 됐어요? 단 한 번의 순간이라도 검은 색깔 공보다 흰색 공이 더 많아서는 안 된다. 이 소리야. 자, 내 말이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러면 그때 확률이 얼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에는 이 전사건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자, 6번째 시행을 했을 때 흰색 공분의 검은 색깔 공의 비율이 자연수여야 된대요. 자, 그럼 이제 잘 들어. 현재 너네 검은 색깔 공 몇 개 있어? 2개 있지. 흰색 공도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근데 너네 몇 번 시행할 거야 지금? 6번 시행할 거지? 그럼 추가되는 공의 개수가 몇 개야? 6개죠. 검은색이든 흰색이든. 그럼 최종적으로 6번 시행을 했을 때 주머니 안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는 전체 몇 개? 10개. 자, 그쵸? 그러면 B6이라는 친구는, 즉 6번 시행 후 검은 색깔의 공의 개수는 당연히 10개에서 흰색 공 개수 빼준 거랑 똑같겠지. 자, 제 말 이해됐어요?
흰색과 검은색 꿈 합쳐가지고 10개 있는 거잖아. 6번 시행하고 나면은. 주영아 정신 차려. 그치? 정신 차려. 됐어요? 자 그러면 A6분의 10-A6이라는 친구가 자연수가 돼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나라면 어차피 그냥 숫자 넣어봅니다. 최소 2부터 넣어줘야 되겠죠? 현재 2개 공은 일단 흰색 공이 있으니까요. 1 같은 거 넣어주면 좌절스럽다. 그쵸? 2부터 넣어주는 거야. 2일 때 괜찮죠? 괜찮죠? 2분의 8 괜찮습니다. 3 됩니까? 3 돼요? 안 돼? 4 돼? 안 돼. 5는? 돼. 6부터는 안 되겠죠? 분수되니까. 자, 제 말 이해됐지? 그러면 얘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슨 뜻이야? 흰 색깔이 몇 개 있거나 2개 있거나 흰 색깔이 몇 개 있거나 5개 있을 때. 이 소리죠. 자, 됐죠?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그치? 저렇게 말하면 되는 걸 가지고 온 거야. 자, 내 말 이해돼? 그냥 진짜 단순히 6번 시행 후 흰색 공이 2개거나 5개일 때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걸. 그죠?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뜯어보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전 사건부터 구합시다. 뒤에 사건은 좀 나중에 생각하자. 자, 전 사건부터 계산해 볼게요. 자, A6이 2였을 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6번째 시행을 했는데도 흰색 공이 2개밖에 없었다는 것은 6번 시행 모두 뭘 뽑았다는 소리야? 검은색 뽑았다는 소리예요. 흰색 한 번이라도 뽑았으면 흰색 하나 추가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A6이 2라는 것은 6번 시행에서 모두 검은 색깔 뽑았다. 자,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이거 독립시행 아니야. 매 시행마다 공이 추가되고 있어서 주머니 안에 공의 개수 자꾸 달라져.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시작합시다. 자, 첫 번째 시행에서도 검은 색깔 뽑아야 돼. 4분의 1, 4분의 2, 죄송해요. 됐죠? 4개 중에 2개가 검은 색깔 공이었으니까 자, 그럼 검은색 하나 추가됩니다. 그럼 5개 중에서 몇 개? 3개.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중에서 4개. 그 다음 하나 더 추가돼서 7개 중에서 5개. 벌써 4번씩 했고요. 자, 8개 중에서 6개. 그 다음에 마지막 9개 중에서 몇 개? 7개까지 해주면 최종적으로 검은 색깔 공 8개에다가 흰색 공 2개 이렇게 들어갔다는 소리야. 자,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게 이제 A6의 확률이고요. 자, 그럼 이거 뭐 계산은 빨리 합시다. 4, 5, 6, 7, 4, 5, 6, 7 지우고 3, 3, 이거, 4. 그러면 12분의 1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A6이 5였을 때 생각할게요. 근데 얘들아, 나 미안한데 이거 경우의 수 문제야? 아니면 확률 문제야? 확률이야? 그럼 이렇게 계산해야 되네. 그치? 자, A6이 5였을 때도 생각해볼게요. 그럼 A6이 5라는 게 무슨 말이죠? 6번 시행해서 흰색 몇 번 뽑혔고 3번. 그러니까 흰색 공 3개 더 추가됐지. 그 다음 검은 색깔 공도 몇 개? 3개 이 소리예요. 자, 제 말 이해됐죠? 그러니까 흰색 3번 뽑히고 검은색 3번 뽑힌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총 1, 2, 3, 4, 5, 6, 7, 1, 2, 3, 4, 5, 6의 시행이 있었어. 그럼 1, 2, 3, 4, 5, 6 시행에 흰색 3개와 검은색 3개 뭐 해줘야 돼? 배치해줘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6 팩토리얼 나누기 3팩, 3팩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돼요. 됐죠? 자, 제발 이해되지? 자, 그리고 예를 들어 여기가 흰색, 흰색, 그 다음에 검은색, 검은색 이렇게 배치하기로 약속했다면 이제 확률값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전체 4개 중에서 2개, 그 다음에 5개 중에서 3개,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4개,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개 중에서 검은 색깔 2개, 8개 중에서 검은 색깔 3개, 9개 중에서 검은 색깔 4개. 끝! 자, 됐죠?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이 친구 값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거 일단 냅둘게요. 계산하지 않는 게 낫겠는데? 얘들아, 이것도 우리 아까 약분했잖아. 약분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왜냐면 분모가 어차피 4, 5, 6, 7, 8, 9거든요. 4, 5, 6, 7, 8, 9. 우리 어차피 그걸로 풀 거잖아. 그 조건부.
말 이해되지? 조건부로 풀 거니까 우리 이거 약분하지 말고 그냥 분모라고 쓰자. 어차피 분모는 소거될 테니까 조건부 확률 쓰면 분모라고 쓸게요. 자, 2, 3, 4 계산해 줍시다. 2, 3, 4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되죠? 6, 4, 24. 24에다가 이것도 그냥 다 계산하지 마. 5, 6, 7 이렇게 쓰자.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도 그냥 분모 이렇게 쓸게요. 자, 분모. 자, 그 다음 이거는 계산합시다.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6, 5, 4, 3, 2, 1에서 선택 지워주면 5, 4, 3, 2, 1, 120에다가 6 나눠 20. 그러면 20 곱하기 2, 3, 4, 24. 24 곱하기 24 이렇게만 쓸게요. 자, 됐죠? 그럼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뭐다? 전사건. 자, 됐죠? 이거 두 개 더해준 게 전사건이야.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내식마다 절대로 흰색 공이 검은 색깔 공을 넘어서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중요한 거네. 자, 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이 첫 번째 A6이 2일 때는 내가 6번 시행 모두 검은색만 그립다 뽑을 건데 어떤 시행에서도 절대 흰색이 검은색을 이길 수가 없죠? 그럼 일단은 이 친구는 무조건 분자에 올려줘야 돼 말아야 돼? 올려주면 돼요 얘는. 얘는 분자 직행이야. 이거 전체 다. 됐죠? 얘는 무조건 요 조건을 만족해요. 그런데 얘가 문제가 있겠지. 20P가 문제가 있는 거야. 흰색 3번, 검은 색깔 3번이 일어나야 되는데 문제는 흰색이 예를 들어 바로 연이어서 흰색 이렇게 나와버리면 흰색 공이 더 많아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1, 2, 3, 4, 5, 6이라는 요 시행에서 흰색 3개와 검은 색깔 3개를 배치를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단 한 번도 흰색이 넘어서면 안 돼요. 현재 나는 흰색 2개 있고 검은 색깔 2개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무조건 누구 뽑아야 돼요? 그렇지. 얘는 무조건 검은색 뽑는 게 확정이에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검은색으로 끝나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검은색으로 끝났다는 건 이미 3번이 흰색이 나와버렸다는 건데 그럼 흰색 뭐야? 흰색 5개, 검은 색깔 4개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안 되는 거잖아. 제 말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에 무조건 누구로 끝나야 돼? 흰색으로 끝나야 돼.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 4개의 시행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 흰색이 연달아서 2번 나와버리면 안 되겠지. 지금 현재 검은 색깔 뽑았으니까 나 현재 검은 색깔 3개 있고 흰색 2개 있거든? 근데 그 이후 시행에서 흰색이 2번 흰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겠냐? 안 되지. 그럼 흰색이 이겨버리는 상황이 생기지? 그 케이스 하나만 빼주면 되겠네. 한 번이라도 검은 색깔이 나오거나 흰색 2개가 연속해서 이어지지 않으면 검은색이 이겨요. 현재 검은색이 3개 갖고 있고 흰색 2개 있기 때문에 흰색 한 번 나와서 흰색 3개, 검은색 3개 하지만 다시 검은 색깔 나와주면 검은색이 이기는 거잖아. 흰색이 연달아 2번만 안 나와주면 돼요. 여기 그것도 맨 앞에서. 자, 제 말 이해됐어요? 맨 앞에서만 흰색 2개가 안 나와주면 돼. 됐지? 그러면 우리가 이 4개 시행에 검은색 2개랑 흰색 2개를 배치할 건데 즉 4팩, 2팩, 2팩 할 건데 문제는 그 중에서 뭐만 빼주시면 돼? 흰, 검 이거 한 가지 케이스만 빼주시면 돼. 자, 제 말 이해됐어요? 흰, 검 이 케이스 하나만 빼주시면 된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확률 계산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 내가 검, 흰 이렇게 배치했다고 칩시다. 요 케이스 안에 이거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확률값만 계산하시면 돼. 확률값 당연히 아까랑 똑같아요. 요거는 뭐 해주시면 되냐면 4분의 2, 그치? 그 다음에 5분의 3, 그 다음에 6분의 4, 그 다음에 다시 7분의 2, 8분의 2, 8분의 3, 9분의 4. 이거 계산해줘야지. 됐죠? 그럼 요거랑 요거를 뭐에다가 올려주면 돼? 분자에다가 올려주시면 돼. 자, 되죠? 오케이, 끝. 다 이래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딱 좀 지나가긴 했는데 딱 한 문제만 더 풀고 이제 시작. 쉬러. 왜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1교시가 그나마 집중력이 좋지만 2교시부터 어떻게 돼? 한번 사람이 쉬고 나면 이제 좀 쉬고 싶어. 우리가
우리가 쉬는 시간 주기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1교시는 그나마 제가 길게 끌어요. 1시간 한 10분 끌어. 그럼 2교시부터는 여러분들 눈빛이 이제 이상해져. 그러니까 이제 1시간을 못 넘겨. 한 55분 되면 끊어야 돼. 3교시는 더욱더 짧아져. 그러니까 내가 맨날 3교시쯤에 자 시험 보자 이러잖아. 여러분들의 그 이상한 눈빛을 빨리 깨우기 위해 1교시를 최대한 버텨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7회 진짜 하나만 하자. 하나만. 우리 반절도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겨우 5분 했어. 반절했네. 반절했네. Sorry. 자, 28번. 28번 문제 하나만 해봅시다. 서바이벌은 함수를 좋아하나 봐. 그것도 합성함수를. 그치? 28번 또 뭐야? 합성함수네? 근데 얘는 좀 쉬워 보이는데? 자, 해볼까요? 근데 제가 쉬워 보인다고 했지 쉽다는 소리는 안 했어요. 저는 모르니까요. 알았죠? 좀 풀면서 이제 버벅일 수도 있어요. 알았죠? 자, 봅시다. 진짜 힘내서 끝내볼게요. 자,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 다음 뭐 간단해. x에서 x로 가는 함수야. 오케이, 발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권 보니까, 자, f3, 3에서의 함수값은요, f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번 조건. 자, 나번 조건은요, 단순한 조건입니다. 이거 무슨 말이야? F1보다는 F2가 크고, 그거죠. 그치? 오케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어. 자, 이 문제 봐봐요. 가랑나 동시만족이죠. 그치? 가랑나를 동시만족이야. 근데, 봐봐. F3이 F 네모, 얘 헷갈리면 네모라고 생각하세요. 자, 됐죠? 얘 네모라고 생각해. 그냥 F2를 네모라고 생각해봐. 그럼 F3이 F 네모보다 작거나 같다는 소리는 요 F2라는 친구가 뭐라는 소리야? 3이거나 4거나 5거나 6이다 이 소리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합성함수 같은 걸로 헷갈려 하지 마. 이걸 네모라고 생각해. 숫자라니까 F2는. 그쵸? 그러면 F2라는 요 숫자, 요 친구는 F3보다 F 네모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네모가 될 수 있는 건 3, 4, 5, 6이잖아. 그럼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여사건에 여사건 얘도. 제 말이 이해돼? 근데 또 여사건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랑 나의 공통사건 구해주고 싶잖아. 그럼 니네 맨날 하는 거 있잖아. 가에서 나의 여집합 빼는 거. 근데 가에서 나의 여집합을 빼나 나에서 가의 여집합을 빼나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죠? 제 말 이해돼? 우리가 보통은 가족권에서 나족권을 만족하지 않는 걸 빼주는데 가족권에서 여사권 쓰는 게 더 낫잖아. 그치? 그러니까 나를 만족하는 친구들 중에서 나를 만족하되 가를 만족하지 않는 거, 즉 가의 여사건에 해당하는 거 이거 빼주면 그것도 어차피 가랑 나를 동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조건을 얘 먼저 써주고 얘를 뒤에다 써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걸? 가에서 나의 여집합 빼기. 제 말 이해되지? 그거나 똑같이 그냥 조건 위치가 반대여서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 이렇게 풀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나번 조건은 너무 쉬우니까 이거는 뭐 그냥 계산하시고요. 그치? 이거 뭐 그거잖아. 중국조화. 6H6. 그치? 그 중에서 우리는 뭘 뺄 거냐면 요거 뺄 거야. 자, 그러면 가의 여집합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가의 여집합은 뭡니까? F3이 F2 이거보다 커야 된다 이 소리잖아. 그치? 그러면 F2가 될 수 있는 녀석은 뭐거나 아예 1이거나 또는 뭐밖에 안 돼요? 2밖에 안 돼요.
자, 제 말이 됐어?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케이스를 나눠줘야 됩니다. 자, 일단은 가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사건은요. F2라는 친구가 뭐였을 때? 1이었을 때와 F2라는 친구가 뭐였을 때? 2였을 때로 케이스를 나눠야 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F2가 만약에 1이었다고 치세요. F2가 1이었다고. 그럼 여기가 1이에요. 그러면 F1보다 F3이 더 커야 돼요. 제 말이 되지? 그래서 F1 그리고 F2는 1이야. 우리 요거 나번 조건에다 배치하고 있어요. F1 그리고 F2는 1이야. 됐지? 그 다음에 F3이 이거여야 되는데 어차피 F1이라는 친구가 1 이하려면 1밖에 안 되잖아요. F1, 1.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럼 여긴 등호 빼야죠. 왜? F1보다는 F3이 무조건 커야 된다 그랬거든.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F4, F5, F6 요거 풀어주시면 되네요. 쉽네. 됐죠? 그럼 얘네들 함수값만 결정해주세요. 어디서부터 결정해주면 돼요? 2, 3, 4, 5, 6 5개 중에서 5개 중복 선택해주시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OH5예요. OH5. 대주 F2가 1일 때입니다. F2가 1이면 여기 F1로 바뀌어요. F1이 F3보다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번 조건에서 F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아. 근데 F2는 1이야. 그래서 1 썼어. 그 다음에 F3은 F1보다 커야 돼. 근데 F1도 어차피 1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기는 등호를 원래는 붙일 수도 있죠. 하지만 얘는 등호 빼야 돼요. 그쵸? F1이 어차피 1이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2가 2였을 때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2가 2였을 때 생각을 해보면 F2보다 F3이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F2가 2잖아요. 그럼 이제 F3. 그리고 여기는 F1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F4, F5, F6. 이거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도 지르자. F1이라는 친구 1 아니면 2죠? 2개 가능하죠? 그치? 2가지. 자, 그 다음에 F3부터 F6까지는 3, 4, 5, 6, 4개 중에서 우리가 4개 선택해주면 되겠지. 이거 OH5라니 미쳤나봐. OH3입니다. 3, 4, 5, 6이니까. 괜찮죠? 죄송해요. 다 되죠?